집에 돌아온 후 열일을 뒤로하고 아그리파의 저작을 모조리 구해 읽었고, 그런 다음에는 파라켈수스와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책까지 구해보았습니다. 이 저자들이 제멋대로 풀어놓은 공상들을 즐겁게 읽고 탐구했지요. 나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이 은밀한 지식의 보고를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은 적이 많았지만 아그리파를 명확한 설명도 없이 무시하셨던 아버지의 반응 때문에 늘 주저했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에게 비밀 엄수 약속을 받고 내가 알아낸 것들을 털어놓았지요. 하지만 그녀도 이런 주제에 관심이 없어서 홀로 공부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세기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를 따르는 제자가 생겼다니 참 희한해 보이겠지요? 하지만 우리 과무는 과학과는 연이 없었고 제네바의 학교를 다니던 나는 과학 관련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탓에 내 꿈은 방해하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었던 셈이지요. 나는 현자의 돌과 불멸의 묘약에 관해 아주 성실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오롯한 관심사는 무엇보다 불멸의 묘약이었습니다. 부를 얻는 것은 부차적인 목표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질병을 쫓아내고 난폭한 죽음을 제외한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인간을 강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거기에 따라올 영광은 얼마나 클까요? 이런 것 말고 다른 꿈도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이 자연 철학자들은 유령과 악마를 불러낼 수 있다고 꺼리낌 없이 약속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무척 열심히였지요. 유령을 불러내는 일이 늘 실패로 돌아가도 자신의 경험 미숙과 실수를 탓했지 스승들의 기술이나 정확성 부족을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매일 일어나는 자연현상 또한 공부 대상이었습니다. 중류 그리고 증기의 경이로운 효과들은 내가 좋아하는 자연 철학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현상이었지만 역시 경이로웠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진공 상태를 만드는 기계인 에어펌프 실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찾던 어느 신사가 실시했던 진공 실험도 목격했습니다. 초창기의 자연 철학자들이 이러한 현상과 다른 여러 사실에는 문외한이었기에 이들에 대한 내 맹목적인 신앙은 점차 시들해졌습니다. 그래도 다른 체계가 이들의 자리를 대신하기 전까지는 이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15살 무렵 우리 가족은 벨리브 인근으로 옮겨 살았는데 그 무렵 가장 파괴적이고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목격했습니다. 폭풍우는 쥐라 산맥 너머에서 다가왔고 천둥은 하늘 이곳저곳에서 두려운 굉음을 내며 터졌지요. 폭풍우가 지속하는 동안 나는 호기심과 기쁨에 겨워 진행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문간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오래된 참나무에서 돌연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광경을 본 겁니다. 우리 집에서 약 20m쯤 떨어져 있던 나무였습니다. 찬란한 빛이 순식간에 사라지자 참나무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타버린 등걸만 남았지요. 다음날 아침 그 자리를 찾아가 보니 나무는 몹시 기이하게 박살나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아 쪼개진 것이 아니라 얇은 널판지 조각들로 완전히 쪼그라든 겁니다. 이토록 철저히 파괴된 것을 일찍이 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나무가 당한 재앙은 경악스럽더군요. 아버지께 천둥과 번개의 성질과 원인에 관해 집요하게 캐물었지요. 아버지는 그 원인이 전기라고 대답하셨고 전기력의 다양한 효과를 설명해 주시더군요. 작은 전기기계를 손수 만들어 몇 가지 실험을 시연하기도 하고 철사와 끈으로 연을 제작해 구름에서 전기를
이끌어내기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일격으로 그토록 오랫동안 내 상상력을 지배했던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파라켈수스 같은 제왕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슨 운명 때문인지 현대 과학 체계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군요. 아마 이런 상황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내가 자연철학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나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강의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나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강의에 들어간 탓에 이해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수는 칼륨과 붕소, 황산염과 산화효소 등 나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에 관해 유창하게 이야기했고 나는 자연철학이라는 학문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플리니우스와 비퐁은 당시에도 즐겁게 읽었지만요. 내 생각에 두 사람은 비슷하게 흥미롭고 유용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시절 내 주된 관심사는 수학 그리고 수학과 관련된 학문이었습니다. 국어와 외국어도 부지런히 익혔고요. 라틴어는 이미 숙달된 경지였지요. 그리스어는 제일 쉬운 그리스 저자들의 책을 사전을 찾지 않고 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영어와 독어는 완벽했지요. 17살 무렵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니 다양한 문헌의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데 내가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 짐작하시겠지요? 나는 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맡았습니다. 에르네스트는 6살이 어린 동생이었는데 이 녀석이 주로 내 학생이었지요. 에르네스트는 갓난아기 때부터 몸이 약했던 탓에 엘리자베스와 내가 꾸준히 간호했습니다. 성품은 온화했지만 힘든 공부는 감당하지 못했어요. 막내 윌리엄은 한참 어린아이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꼬마였답니다. 윌리엄의 총기 넘치는 파란 눈과 보족의 넘치는 애교는 한없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랬습니다. 근심과 고통이라는 영원히 없을 듯 했던 가족이었지요. 아버지는 우리 공부를 지도해 주셨고 어머니는 우리 즐거움에 늘 함께 해주셨어요. 내가 누구보다 낫다는 생각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고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소리가 들린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 식구는 서로를 향한 애정으로 상대방의 작은 바람도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